시간을 좀 드렸는데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되셨겠죠? 만약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다음 내용 또 봐주시고요. 다음 내용도 실습할 시간 드렸을 때 부족한 부분 좀 메꿔보시고, 이제는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영상 참고하면서 또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했고요. 아티클 클래스 분리, 그리고 패키지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 활용도 적용을 시켰고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메인 메서드가 진짜 단순히 실행, 버튼 한번 딱 누르는 행위로 얘 역할을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과 그 기능을 담당할 클래스를 만드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맥락인 건데 이 과정 남은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만큼 일단 주석을 걸고요.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 전역 변수들 주석 걸어놓고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코드 내용들을 전체를 다 여기까지죠. 전체 내용을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잘라내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잘라내게 했는데 뭐 다른 과정을 해서 붙여넣기 하기 전에 내가 잘라내게 한 걸 잃어버렸다 해도 상관은 사실 없죠. 우리 이미 기능적인 로직 만들어 놓은 거 커밋 다 진행해 놨으니까 여차하면 GitHub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new app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다 라는 의미를 부여시키고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죠. 단발성으로 객체를 만들면서 메서드를 하나 실행시키고 해당 객체는 이제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일회성 용도로 객체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앱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죠. 그럼 당연히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이거는 메인 클래스와 같은 위상에다가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를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run 안에다가 제가 잘라내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줄바꿈 당연히, 그리고 줄바꿈과 들여쓰기 당연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make test 데이터 이 부분도 그대로 잘라내기를 할 거고요. 앱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밑에다가 얘도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석 걸려있던 이 변수 부분 잘라내기 해서 이거는 앱에 있는 전역 변수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임포트가 있다면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진행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 지금 코드를 변경한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냥 이제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기능을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들을 테스트 해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메인 메서드 사실은 이 안쪽에 모든 핵심 로직 기능들이 다 있었고요. 그 기능들 대신에 메인 메서드는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일회성 기능을 수행하고 종료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더 이상 역할이 없어요. 그럼 이 앱 클래스 안에 run이라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가 실행된과 동시에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 나올 것이고 make test 데이터 실행한다. 근데 make test 데이터도 가져와서 문제없이 실행해 줄 거니까 쭉 내려온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문제가 없네요. 테스트 데이터도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write 같은 글쓰기 기능 6번 글 잘 만들어졌고 디테일 같은 걸로 우리가 쓴 글 보면 잘 들어가고요. 조회수도 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나 modify 같은 거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수정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딜리트 같은 것도 지웠을 때 잘 지워지고 있고요.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코드가 변경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옮기지 않고 화면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금방 해결이 되셨어야 됩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위치만 바뀐 거거든요. 기능적인 로직을 우리가 건드린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 기능적인 로직을 수행하는 메서드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메인 메서드에서 하고 있던 걸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게끔 바꾼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결국 얘만 잘 실행이 된다면, 얘만 잘 호출이 됐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게 맞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사항이 생겼어요. 얘가 스태틱이었던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써야 됐기 때문이에요. 메인 메서드가 스태틱이니까. 근데 이제 런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태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 녀석들은 굳이 스태틱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저는 스태틱을 지워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스태틱 필드로서 초기화를 진행하지 못하죠. 스태틱이 아니니까. 스태틱 초기화 블럭으로 초기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거 대신에 그냥 전역 변수, 스태틱이 아닌 그냥 전역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생성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사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new app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고서 이러한 생성자를 따라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들어낸 객체에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생성자는 실행이 될 거니까요. 얘네들은 초기화를 정상적으로 했겠네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녀석은 왜 뭐라고 하느냐? 얘 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에러가 밑에 있는데 이거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make test data 스태틱 메서드로 우리가 만들어 놨었으니까. 근데 일반 스태틱 변수가 아닌 일반 변수로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스태틱을 빼버리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겠죠. 스태틱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의 호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메인 메서드 바깥에서 다른 일반 메서드에서 호출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스태틱이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private, 지금 일단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프라이빗으로 둬도 되나요? 아니면 퍼블릭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얘는 그냥 둬도 되겠죠. 이걸 고민할 때 정답을 고민을 끝내는 가장 쉬운 질문은 이겁니다. 그다음 메서드를 외부 클래스에서 호출하는가, 이것만 고민해보면 돼요. 해당 메서드, 지금 상황에서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얘가 들어있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외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하는가, 호출된 적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보면 정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있습니까? 없죠? 여기 안쪽에서밖에 안 하고 있어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만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프라이빗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run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얘는요, 앱 클래스 외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된 적이 있는가? 있죠. 어디에? 여기서. 앱 객체를 만들어내면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누가?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가. 그렇다라는 걸 run은 사실 퍼블릭이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퍼블릭이 붙지 않았을 때 왜 뭐라고 안 했을까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니까. 그냥 참조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퍼블릭이 없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붙어있는 게 의미가 좀 더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변수들도 볼까요? articles라고 하는 변수와 last article id라는 변수, 외부 클래스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가, 불러낸 적이 있는가? 없죠. 이 안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프라이빗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생성자도 볼까요? 이 생성자, 외부에서 호출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new 앱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 거야. 이 시점에 생성자는 호출이 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얘도 원래는 퍼블릭이 붙어 있는 게 맞겠네요. 이거를 프라이빗을 딱 걸어보면요. 애초에 뭐라고 해요? 앱 클래스를 벗어난 그 어떤 곳에도 쓸 수 없어 라고 프라이빗을 딱 걸어버리면 이 생성자 여기서 못 부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어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그냥 동일 패키지였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패키지를 분리해보면 이해가 좀 더 확실히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그 제거 코드를 내려받는 방식, 그리고 시간 여행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거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거 가지고 마구 망가뜨려 보면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꿔 보면서 궁금하신 것들 테스트 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articles라고 하는 이 전역 변수랑 last article id라는 이 전역 변수를 앱 클래스에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놨고 생성자에 들어있어요. 자, 이 articles 앞에다가 제가 this 점 붙이면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에서 this를 사용하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this 의미가 뭐죠? 우리가 이제 자바 공부할 때 생각했던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가 자기 자신,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this는 결국 이 녀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this는 생략이 되어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this를 생략하면 안 되는 상황은 명확하게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를 체크해 줄 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능숙해진 개발자들은 this를 많이들 생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this를 생략하는 방법은 사실 좀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여기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준 녀석조차 생략하기도 하고 생략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죠? 우리가 직접 만든 여기 보면은 this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생략하지 않으려고 써줬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this 점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 해당 클래스 안쪽에서 만들어진 전역 변수니까 this로 접근하나 this가 생략이 되나 동일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능적인 로직을 담당하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우리가 데이터 트랜스포머 오브젝트로서 활용하고 있는 아티클이라는 클래스가 서로 다른 클래스로 자꾸 인식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공부를 할 때 자꾸 갈라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기초 문법 있죠. 클래스가 클래스라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들, 객체가 가지는 특징들, 결국은 이렇게 생긴 클래스나 이렇게 생긴 클래스나 똑같은 클래스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모양도 좀 달라지는 거고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클래스의 개념이 적용되는 친구들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할수록 본인이 이해하는데 방해를 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 같은 거 똑같아요. 앱도 결국에는 이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호출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의 개념이나 뭐 이런 전역 변수 개념들 다 동일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쪽에서 articles나 last article id 이 녀석들이 사용된 시점을 바라봤을 때 여기에 this가 붙는 거는 이것도 당연히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위에 있는 전역 변수를 가져다가 쓰는 개념이니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부분에서 일부러 안 써져 있던, 안 쓰고 만들었던 코드를 일부러 막 this를 붙여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셔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해당 변수가 얘가 누구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개발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너무 또 많은 걸 하고 나서 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건 너무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말고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클래스의 ru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기능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 앱으로 만든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그냥 약자로서 활용을 한 건데 run도 그냥 실행시킨다의 의미로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이름 바꾸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직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복된 로직을 메서드화해서 중복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러려면 중복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기능을 이제 앱이라는 클래스가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볼 필요 없고요. 이 녀석을 보면 돼요. 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 명령어를 입력받고 if 조건 분기를 다 검증을 해버리고 그다음 입력받고 객체 조립, 아티클스의 저장, 출력, 값 변화 쭉 코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자, 우리가 디테일 기능 만들고 딜리트 기능, 모디파이 기능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디테일을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만큼의 기능이 완벽하게 재활용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만큼은 똑같은 코드를 한 글자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왜? 그대로 써도 됐으니까. 오히려 필요했으니까. 그럼 이만큼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만큼의 중복을 우리가 메서드화해서 중복을 제거를 할 건데 이만큼 중복된다고 이만큼을 다 메서드화를 할 수는 없어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체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놓고서 이 사이에 있는 이만큼이 중복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큼을 어느 정도 부분을 메서드화로 뺄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명령어를 가지고 쪼개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쪼개버리는 이 과정, 얘는 메서드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거 뭐예요? cmd. 명령어가 일단 필요해요. 그럼 명령어를 가지고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그 결과로 뭐가 남으면 돼요? 잘려진 스트링 배열 남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보는 겁니다. 그냥 얘는요. 왜 존재할까요? 이거 하려고 존재하는 거죠. 이거 해서 문제 없을 때 이 id의 값을 재할당 시키려고. 그죠? 문제가 있을 때는 0으로 그냥 두고요. 그거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거 메소드로 뺄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검증, 메소드에서 이 검증 해주면 되는 거고, 검증했을 때 리턴의 결과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값으로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0으로 리턴을 해버리든가, 이론적으로 그냥 지금 실제로 하는 거 말고 이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이런 검증만 통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과정을 메서드로 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트라이 캐치를 쓸 게 아니라 검증을 해줘야겠죠? 이제 cmd 비치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이 문자열인지 아니지, 문자열인지가 아니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단계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검증만 잘 된다면 리턴 값을 0 혹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돌려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대신에 이제 이만큼을 메서드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과 묶여야 될까요? 별도의 메서드가 돼야 될지 아니면 이만큼이 하나가 돼야 될지. 만약에 한다면 하나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하나로 할 수 있죠. 어차피 여기서 다른 부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스트링 배열을 리턴할 게 아니라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활용해서 인트 값 리턴 남기면 되는 거니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 작업. 얘는 또 어떨까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id 값은 여기에 리턴으로 남긴다라고 치면 이것까지 합쳐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만큼의 녀석은 독단적으로 하나의 메서드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인자로 id 값만 잘 넘겨준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이 녀석은요. 얘는 가능하긴 한데 할 필요는 없는 녀석이에요. 왜냐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검증 조건일 뿐이니까 이런 녀석은 크게 메서드화를 시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if 검증을 통해 출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출력 같은 부분들이 결국 다 화면이라고 하는 뷰단에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메서드화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메서드를 알아냈네요. 이만큼 하나랑 이만큼을 하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알아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유출을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생각을 했으니까 실제로 옮겨봐야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 주석을 한번 걸어 놓고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id예요. 이 i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도 한 거고 이 작업도 한 거죠. 그래서 int id 하나 만들어 놓고 메서드 이름은 이런 걸로 해볼까요? get 가져와야 되고 get user usr 뭐라고 해볼까요? 원하는 숫자? 요구사항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원하는 번호 desired number 좀 긴데 그냥 이 정도로 하죠. get username user number 이런 좀 헷갈릴 수도, 그냥 get num으로 하겠습니다. get num. 숫자를 가져오라. 우리가 명령어에 입력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md num 명령어에 있는 숫자 가져와라 이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인자로 필요했던 게 뭐가 있었죠? 일단 스플릿으로 쪼개려면 명령어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쪼개놓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메서드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밑에 생겨났겠죠?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로직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남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md 받아온 걸 가지고서 쪼갰습니다. 문제 없겠죠? 쪼갤 수 있어요, 똑같이. 쪼갰을 때 두 번째 자리 남을 수 있겠네요. 남았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을 가지고 형변환을 했습니다. 이거 트라이 캐치는 여전히 사용을 해줘야겠네요. 그냥 이게 편하겠네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사용자가 번호에 해당하는 스트링을 잘 입력을 했다는 상황일 건데 그때는 그러면 이 값을 그냥 넘겨주면 되죠. 어디에? 메서드가 호출된 자리에. 우리 메서드의 결과를 남겨줄 때 return. 자, 그러면 트라이가 실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밑으로 코드가 안 내려가겠죠. 왜? 리턴을 만났으니까요. 메서드는 뭐든지 간에 리턴 하나를 만나면 그 즉시 종료가 되니까요. 그럼 이 값 정상적일 때는 잘 넘겨줄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 하나가 필요하겠네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id라는 변수 하나.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리턴을 만나지 못하고 캐치블럭으로 넘어올 거니까 그때는 명령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 해주고 여기서도 메서드를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리턴 0. 그럼 얘가 필요가 없겠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디테일 쪽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 잘 처리가 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디테일 2번 잘 됐고요. 디테일 이게 나와버리는군요. 끝나고 넘어왔을 때 그럼 여기서 이 검증을 한 번 더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출력을 쓸 필요가 없고요. 위쪽에서 이 출력을 가지고 검증된 상황을 하나 놓고서 이거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메서드의 결과로 id가 0이 남았을 때 이 밑에서 검증을 통해 id가 0이야? 그럼 이거 잘못됐잖아. 보여주고 continue.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랑 똑같이 작업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얘를 호출하는 형태로서 다 바꿀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메서드 하나 분리했습니다. 아까 써있던 그만큼 막 쪼개고 그거 가지고 뭐 트라이 캐치 검증하고 했던 부분들 메서드 하나에 들어있는 코드로 바뀌었고 그 메서드 불러오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볼까요? 이만큼 또 메서드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중복을 제거해서 얻고자 하는 건 아티클, 객체 아니면 뭐예요? 널이에요, 널.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남기면 돼요.
처음에 널이었고 얘가 아티클로 갈아 끼워지면 문제가 없는 거고 아티클로 갈아 끼워지지 못하고 계속 널이면 게시물이 없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한 거니까 그죠? 그럼 결국 아티클 아니면 널이 필요하니까 이런 변수는 그냥 필요할 거고요. 이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때 id 값을 하나 넘겨줘야겠죠. 이 id 값은 왜 필요해요? 여기 부분이 이제 메서드로 들어갈 건데 들어갔을 때 검증할 때 필요한 여기에 입력받았던 글 번호를 id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지우지 않았던 이 반복문 부분 그대로 잘라내기. 밑으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자, 가져왔는데 이제 found article에 아티클을 넣는 이 방식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한 그 자리에다가 아티클을 남겨주면 found article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럼 얘는 이게 아니라 return을 통해서 아티클을 남겨줄 것이다. 그럼 브레이크는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return 만나는과 동시에 끝날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반복문을 다 돌았는데 return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 얘기는 게시물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니까 return 너를 남겨줌으로써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목적을 그냥 수행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매개변수로 받아온 id는 여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가져와 주지 않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디테일 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메모장은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캡처를 따서 하나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만큼 하나랑 모디파이에서 아직 수정되기 전인 이 상태 하나. 이렇게.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처음 작성했던 코드예요. 이만큼 완전 동일했던, 그죠? 그게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서 중요했던 로직 부분들은 다 여기에 흡수됐죠. 우리는 지금 이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을 때는 디테일에도 이만큼, 모디파이에도 이만큼, 딜리트에도 이만큼 코드가 쓰여져 있었는데 이제 모디파이랑 딜리트도 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코드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코드 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로직을 매번 필요할 때마다 코드로서 쭉 나열해 주는 거는 불필요하다. 이런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를 우리는 메서드화를 통해 진행을 했다. 다른 기능에도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을 그냥 복사할 거예요. 어차피 바뀔 게 없으니까. 이게 뭐죠? 컨트롤 C를 여러 번 눌렀더니 저런 게 떴네요. 그리고 모디파이에 와서 이만큼을 그냥 제거. 그 다음에 또 딜리트에 가서도 이만큼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능을 테스트해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잘 적용이 된 거니까 해볼까요? 디테일 문제 없고요. 없는 글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입력했을 때도 문제가 없고요. 모디파이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딜리트 이번 글 삭제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서드로 빼는 과정도 사실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중복이 된다고 무조건 메서드로 빼야 되는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빼지 않는 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중복된 것들을 뺐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코드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죠? 좀 짧아졌습니다. 밑에 메서드가 두 개 새로 만들어진 거 말고 코드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은 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중복이 되고 있었으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메서드를 만들어 나가는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메서드를 만들 때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작성했던 그 코드 로직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였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값이 뭐였는가를 고민을 하면요. 메서드를 어디서 자르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리턴 값을 남겨야 되는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결국엔 우리가 id 값을 남기기 위해 필요했던 거니까, id라는 인트 값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 결국에 아티클 아니면 널이 필요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거를 제가 또 녹화를 멈추고요.